이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삼촌 잼스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갓난 아기를 가진 아빠가 느끼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는 18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이 0.977명이었습니다. 적정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선 출산율이 2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죽어 인구 2명이 줄더라도 자녀가 2명이 있어 현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출산율 2명 유지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중요할까요? 인구는 국가 구성 3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해야 국가의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에서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해야 경제 발전에 유용한 경제 활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구성과 경제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모든 생명은 자연스러움이란 대전제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존과 번식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한함을 가집니다. 바로 수명입니다. 생명은 제한된 수명을 극복하기 위해 자손을 남겨 종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싶은 건 이 모두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무의식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스스로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번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존에 집중된 나머지 번식이 필요한 자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시간, 노력, 자원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 전에 고려하는 것은 부모가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기대 자원이 많고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적을수록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여력이 남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평생 동안 벌어들이는 자원의 총합과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평생 동안 소비하는 전체 자원에 지출하고 남은 잉여 자원이 자녀의 육아에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임신지원금,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이렇게 지원 정책이 있어도 자녀를 양육한 20년 동안 사용하는 총 자원의 양을 봤을 때 지원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정부 주도적으로 산하 제한을 시행했을 정도니까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저출산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은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였습니다. 산하 정책의 핵심은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형제들이 나눠야 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으로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2명의 자녀에게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고부가치의 노동 인력을 얻어 국가적으로 고도 발전을 하고자 했습니다. 노동 집약적 경제일수록 인구의 수가 많으면 생산량의 총합이 증가하는 규모 경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 노동 자극이 많기에 오랜 기간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자녀 한 명당 양육에 소비되는 자원이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고부가가치의 인력은 시장에 원하는 가치를 넘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경쟁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질 때 고부가가치의 노동 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등수, 우열반, 석차, 순위, 몇 분위, 등급.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부터 누가 더 우월한지 경쟁했습니다. 이 말은 남들과 경쟁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레이스에 필요한 자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의 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회적 현상으로는 인구 분포란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시장 논리로 인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시장 논리로 공급되기 수요가 많으면 그 가치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경쟁의 강도 또한 증가하여 경쟁으로 발생하는 긴장의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경쟁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소비 자원 총량의 증가, 가족 구성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치 비용의 상승,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증가. 하지만 평생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의 총량의 상승률은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긴장감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자산의 재배치와 투자를 통한 자산의 균형적인 성장, 한정된 직업과 한정된 수익 소득원이 아닌 개인이 가진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기초로 하여 다양화되고 특화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각 인간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파악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에 그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해답은 우리 모두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금의 사람들은 희망을 필요하는 것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식이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건 부모의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